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교적 느리게 반응하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이에 잘 적응을 못하고 좌충우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체류 외국인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교민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책 등에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지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이 변하든 말든 그것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우리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최근 비자 정책이라든지 노동허가 발급 요건 강화, 외국인 부동산 편법 취득 규제, 납세 과정 전산화, 이커머스, 프로시저 입찰, 온라인 비자 연장 등 거의 모든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은 인도네시아의 변화에 그저 뒤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정책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정책에 앞서가는 그런 일치된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KTV 주간 뉴스 요약 시간은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생활에 매우 유익한 현지 정보를 담아내게 될 것 같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 KTV를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골가루당과 판당의 변신과 까엠페의 위기, 루피아 가치 하락 트렌드, LPG 가스값 인상, 발리나인 사형, 코스코로 빌딩 화재에서 드러난 고층 빌딩 화재 방화 대책, 계속해서 ISIS로 가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문제, 쌀값 파동,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림바족 속의 실상, 자카르타시 예산 승인 분쟁, 심프룩의 폐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그리고 부상하는 딴중 레슨 관광지 소개 순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최대 국회의석을 가진 골가루당 최고법원은 아궁 락소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브리잘 바크리가 지고만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아궁 락소노를 정식 골가루당 총재로 승인했습니다. 아궁 락소노 신임 골가루당 총재는 최고법원과 법무부 장관 승인이 나자마자 나스뎀 수리아팔로 총재를 예방하고 판당 신임 총재인 줄키플리 화산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궁 락소노 신임 총재의 행보는 까엠페의 와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까이아 여당 정치 세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야소여대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까엠페의 와해 도미노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안도하던 민주당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I 전 대통령도 5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가루당의 까이아 합류는 까엠페를 이끌고 있는 브라보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빼대빼당과 조코이 제이카 정부는 힘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SBI PD 총재도 즉각 조코이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PD 캐스팅보드만 가지고는 정치적 밸런스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다소 안정세를 되찾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모두 루피아 가치가 13,000루피아를 넘어서는 폭락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값, 농산물값, 기차와 같은 공공요금들이 덩달아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단체로 ISIS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다나방 시장 뒤편 주택가가 전소되질 않나 지난주에는 땀린 중심가에 있는 코스코로 오피스 빌딩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고층 빌딩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첨단 소화 장비가 없는 게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수리아 이슬람 국가 이슈를 찾아 나서는 인도네시아 청년들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IS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체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2년부터 IS와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사람에 불과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1차로 16명이 한꺼번에 터키 국경을 넘었고 또 다른 2차 16명이 터키 국경을 넘으려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들 청년들이 단체로 IS를 찾아가는 트렌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무부 장관, 경찰, 정치안보 장관, 정통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IS와 합류해서 그곳에서만 활동하면 그래도 인도네시아 국내까지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이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인도네시아 국내로 돌아와서 여기서 테러 활동 등을 하게 되면은 종교적 갈등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 쌀값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쌀 수입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미를 전국적으로 풀고 벼 수확기를 앞당겨서 쌀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단기적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쌀 절대량이 인도네시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 위기가 시작되면 적어도 100만 톤은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쌀 수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도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중부 수마트라 잠비 국립공원 내에 있는 림바 족속 실상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족속은 원래 산속에서 이동을 하면서 사는 원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팜농장이 들어서면서 살 곳을 잃게 된 겁니다. 이들 족속이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처참한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림바족 기아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 품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품이 제일 인기고 그 다음으로 농산물, 커피, 화학제품, 실, 원단과 봉제품, 전자제품, 양념류, 신발, 그리고 광산물과 수산물이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하따로 온천에서 반동 방향으로 고개를 넘다 보면 넓은 면적에 심겨진 큰 소나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나무는 원래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서 화란 사람들이 심어놓은 겁니다. 최근 송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나무 송진을 생산하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남부 슬라베시 고아지방 농민이 송진을 채취해서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부자와 초국자 옆에 있는 보르보드르 불교사원을 끼고 있는 인도네시아 토끼 사육농가 협회 마글랑 지부가 토끼 수출을 원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이들 지부는 한 달에 500마리의 토끼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누군가 한 달에 5,000마리를 필요로 하지만은 최소 1,000마리 정도를 생산해 줘야만 그것을 사주겠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오다는 거절을 했다고 농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 환율 하락 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반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올 경제 성장률을 5.7%로 보고 있으며 인플레는 5%, 환율은 12,500루피아, 기준금리는 6.2%, 그리고 기름값 기준은 배럴당 60불로 잡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 예산 분쟁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무부 장관이 시 예산은 13일을 기해 집행명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과 지방의회 간 공방은 점점 더 막말 수준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굽히지 않고 시의원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질세라 이젠 시장 부인까지 소환해서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UPS 설치 및 학교 담장공사 예산 부정 의혹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 문제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르마타 히저우에서 빠딸 스나얀 시인푸구로 넘어가는 철길이 폐쇄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은 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많았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카르타 시가 이곳에 철도를 넘어갈 수 있는 횡단육교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공사 때문에 시인푸룩과 스나얀 운동장 주변 도로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령 소식입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하는 것 그 자체를 매우 꺼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권이나 이용권에 한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권은 25년을 주고 있지만은 1차 20년 그리고 2차에 2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 70년 동안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부동산 협회는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적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20%의 PPN-BM 즉 부동산 호화세를 면적이 더 크든 말든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가진 코참 송창근 회장과 경총 그리고 조태영 대사가 참가한 포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참은 한국인 기업 상공회의소의 영문 약자로 2200개 한국계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큰 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은 현지인 노동자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급여 결정 시스템이 불확실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노동자가 페어 정신을 갖고 함께 결정하는 급여 시스템이 아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딴중 레슨 휴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딴중이란 뾰족 나온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려면은 자카르타에서 땅그랑을 거쳐서 세랑, 반데글랑, 라부안을 가다가 우중클론 방향 해변가를 타고 계속 나가게 되면은 딴중 레슨 호텔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남쪽 해안가를 또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인도양 파도의 진수를 맛보면서 볼라반 라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볼라반 라뚜는 사무드라 비치로도 유명한데요. 이곳 언덕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나안 학교가 자리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